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신경손상과 상악동염이에요.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는가? 잘 아시는 치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치주과 전문의를 검색해서 찾으시면 유리해요. 그리고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가격만 싸다고 아무데나 가셔서 무턱대고 임플란트 하지 마세요.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과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때는 양측 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임플란트 식립 전 CT를 찍기는 하지만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의사가 머리로는 위치를 파악했다 하여도 손으로 식립하는 위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식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신경과 아주 가까운 경우 신경을 압박하면서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드릴링이나 치과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입술, 턱, 혀의 감각 저하 또는 저림이 생깁니다. 지속적인 통증 또는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 같은 느낌이 입술 부분에 발생을 해요. 심한 경우는 밥풀이나 침이 여기에 묻어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먼저 CT를 찍어서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임플란트가 신경에 가깝거나 신경을 침범하여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약 한 달 정도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B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신경이라서 회복이 느리긴 하지만 약 8개월에서 12개월이면 완전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한 80%까지는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이 일어났는데 병원을 안 찾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임플란트 식립 후에 마취가 안 깬다 그러면 바로 치과에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신경손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치과의사가 분석과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사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0%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악동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악동염이란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부비동이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코막힘이나 누런 콧물, 얼굴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상악동이 큰 사람들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거나 뼈 이식제가 세균 감염된 경우에 상악동염이 발생합니다. 경미하고 술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악동 점막이 찢어진 경우는 임플란트 제거 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재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들어간 경우에는 고도로 숙련된 술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 근처라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아니라면 치과대학 병원으로 가셔서 교수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임플란트는 단순히 심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상악동을 고려한 정밀한 수술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치주과 전문의는 수련 기간 내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논문을 읽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하는 치과의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있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3D CT 분석을 통해 신경과 상악동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 없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덴티피디아였습니다.